예, 반갑습니다. 예, 차상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룰 주제가 다들 아시듯이 층간소음이다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에 발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죠. 분쟁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제가 주로 쓰는 용어는 이제 갈등이라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어떠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전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관리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규약 내에는 층간소음 관리를 어떻게 하라, 누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 주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관리규약 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가 있었지만 그걸 한 번 더 방점을 찍으면서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500세대 이상부터 의무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에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가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냐면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부분에 제약적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 만족도 자체가 항상 한 30% 정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층간소음 관리를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보면은 참 재미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정의에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뭐냐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하나는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냐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는 것이고 다 지어지고 이 상태로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뭐냐면 공동주택 완전하게 사람들이 지어지고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층간소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법이 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의 법과 그 다음에 뭐냐면 짓고 난 다음에 법이 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시공회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입주자들이 지켜야 될 규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층간소음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나 발표한 게 뭐냐면 사후 확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철두철미하게 한번 감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등장을 한 부분들인데 요 사후 확인제의 시공 단계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다. 가볍고 딱딱한 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경량충격음이고 중량충격음은 뭐냐면 조금 무거운 소리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쿵쿵쿵 뛰는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른들이 걸을 때 나는 어떤 소리 이 부분에 해당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중량충격음이다라는 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생활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위층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민원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따른 어떤 단계도 뭔가 규제 기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해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층간소음이다라는 용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의 요 경량충격음이 아파트 우리가 실생활로 넘어오면은 공기전달음이다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중량충격음이다라는 용어 자체는 직접충격음이다라는 용어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파트를 잘 짓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소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17년도 말부터 19년도 초까지 이 부분을 서울, 경기, 인천권의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는 아파트 자체에서 민원 자체가 2.5배 가까이가 높았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나쁘게 지어졌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 뭐가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봤냐면은 너무 기대감을 갖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너무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저 집에 들어가면은 층간소음이 안 들릴 거야라는 이 기대감으로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듣더라 이겁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요. 좀 더 나은 용어라면 기가 한번 터여버리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든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옮기든 그 소리는 들린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도저도 싫어서 내가 꼭대기층으로 옮기면 끝날 것 같아도요. 한 두세 달 안에 아래층 소리가 들려요. 아래층 소리가.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제대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아이 띄고 어른 걷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쭉 풀어나갈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기 전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막기가 쉬워요. 어쩌다가 한번 떨어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 매트라든가 이런 걸 얇은 매트를 깔아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리가 들리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방송이 나오는 스피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피커가 안방이든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두꺼운 종이로만 가려버리면요, A4 용지 이런 거보다 요거 한 두세 배 되는 걸만 좀 가려버리면 소리가 거의 70% 이상이 줄어버려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라든가 이렇게 닫아버리면 거의 90% 이상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 띄고 어른 이 직접이라는 이 충격음 자체는 어떻게 줄어나갈 것인가라는 건데, 물리적으로 시공적으로 줄인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된다. 불가능하다. 지금 전국에 있는 층간소음 시장 10,000단, 2만 단지에 육박하는 이 층간소음 시장이 시공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천문학적인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걸 덤비질 않는다. 왜냐? 불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나누는데 왜 강사가 이런 부분들로 가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답이 있을 것이다. 가면서 이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원 자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곡선을 보시면 19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쫙 거의 80%, 90%가 올라가 있는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통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위층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아래층에서 소음을 듣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민원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했냐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5층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정부에서 방문을 해요. 이웃사회센터든 LH를 방문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남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게 탐탁치가 않다 이겁니다. 전화상으로 해결해주는 어떤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게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또 한 부분 자체에서 여기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층간소음에 1년 정도 지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1년이 지나버리면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든다 이거예요. 감정 문제가 80% 차지한다. 20%는 소음 문제고 80%가 감정 문제로 넘어가 있다 이거. 층간소음은요 여러분 80%를 먼저 내리면 20%는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들 층간소음 문제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누가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좀 예민하거나 조금 자주 민원을 넣으면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또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뭐 예민할 수는 있어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저하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요, 이제 누군가가 옆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생각들은 다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저 고향에 한번 복지관에서 오라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복지관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분이 40대의 이분이 옆집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20대에 간질병이 있는 어떤 그 분이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세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간질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황입니다. 그 정세가 오면 온 벽을 치면서 다닌대요. 온 벽을 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근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안에 계신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이 40대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소리만 나면 문 앞에다가 뭐냐면은 현관 문 앞에다가 저 벨을 울리는 뭐 장치가 있답니다. 그 벨을 계속 울린대요. 계속 울린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복지관에서도 당신 그만 벨을 울려라. 이 간질 그 분이 있는 이 분이 이렇게 할 때는 그때만 좀 참으라 이러니까 이 저 40대 이분이 피해를 당하시는 이분이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소음을 낸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참으라 그러냐. 중재를 하러 들어갔는데 1단계로 중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듣는 겁니다. 당신 상황이 이렇구나. 당신 상황도 이렇구나.
충분하게 듣는데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 1차적으로 만났을 때 듣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은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평균 내보면요. 적어도 2시간은 가져가야 됩니다.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서 엄청나게 지도와 편달을 하고 오면 아무 효과가 없더라. 초점이 오히려 바뀌어지더라. 위층을 죽여야 될 인간에서 동시에 죽여야 될 인간이 하나 생기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자꾸 듣고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라 그러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조금 마음을 열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 신뢰를 얻는 과정이 듣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듣는 과정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가시라는 것은요. 현장에 이렇게 가면요. 이 피해가 1년이 조금 넘어가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감정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불신이다. 저 앞에 앉아 있는 인간이 또 나한테 뭐 어떤 걸 할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 상대를 받아들인다고요. 전화를 하는 상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나 앞에 앉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넣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친절하게 들어가시고 뭐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뭔가 음료수를 내놓을 수도 있죠. 너무 조심스럽게 나는 이거 뭐 해결하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이거 먹고 뒷다리 잡히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뭐라도 좀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강사분들을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런 현장 좀 나가시라고. 교육도 좀 하시라고 하는데. 현장 나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자기도 불안하니까 빨리 이 자리는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서 다음에 올게요. 뭐 다음에 오지도 않을 거면서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 앉아있는 민원인 분은 그래도 미안하니까 와서 이 음료수라도 가지고 가라라고 주머니까지 넣어주는데 그걸 또 뿌리치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여러분 다시는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관리소에서도 이런 말 가끔 들어. 한 2년 넘게 전화 오시는 분이 이제 전화가 안 옵니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저희들이 통계 내보면 그 민원이 전부 지자체로 가고 있어요. 전부 지자체로. 그럼 전화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관리소에 계시는 분을 못 믿어가지고요. 못 믿어가지고 그 민원이 도는데 지금 현재 그쪽 외부로 갔던 민원이 다시 뭐냐면은 이 민원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리를 그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뭐냐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다, 의무화다. 그러면 이 민원 자체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 민원을 누가 받아주십사라는 겁니까? 아파트에서. 당신네들 아파트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 환경부와 그다음에 LH 이제 국토부에서 받는 민원 자체의 만족도는 수없이 떨어지더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 맞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살인 사건을 냅니다. 이 연도별 살인 사건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폭행 사건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냅니다. 요거는 언론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이제 고3 학생이 층간소음에 좀 시달린 겁니다. 애기 아빠분이 이제 생활하고 계셨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준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제가 접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줬냐면 접근 방법이 이렇게 내준 겁니다. 12층과 13층 사이 12층에는 이제 고3 학생이 있었고 12층에는 이제 그 본의 아닌 이제 그 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소리가 발생할 때마다 카톡을 해라. 문자를 주던 카톡을 해라. 그러면 그 카톡이나 문자를 받은 어떤 위층분 입장에서는 그때 조용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참 기상천외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 고3 학생이 뭐냐면은 카톡을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자꾸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거기서 그러면 그거를 끊어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시고 자꾸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자꾸 자신이 시끄럽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이분이 그냥 편한 상태보다 보통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가버리신 거예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자꾸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카톡이 오다 보니까 위층분 입장에서는 심한 욕설이 나간 거예요. 이 학생이 뭐냐면 그 대학 시험을 쳤는데 원하는 대학에 점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옆방에 있었는데 애가 12층에서 유서 써놓고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이 넘어갈 때는 직접적으로 가능하면 상대끼리 서로가 가능하면 접촉을 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년만 지나도 위청 사람 얼굴만 봐도 어떻다고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각이 난다. 위청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학생처럼 이런 상황을 펼치는 것은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냥 본인이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민원 자체가 너무 많이 오고 이 민원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이렇게 건의한 겁니다. 아니, 국토부 당신네들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이 층간소음을 좀 같이 좀 다뤄보자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잘 짓는지를 아느냐, 2004년 5년도부터 해서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2019년 5월 이전까지의 국토부의 입장이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가 감사원을 통해가 발표를 한 게 이 자료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집 중에서 6.3집이 부실 시공이더라라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6집 이상이 뭐냐면 10집 60% 이상이 잘못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63% 정도는 시공사의 문제고 30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것은 소비자의 문제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들어오냐면 국토부가 이 부분 자체의 민원을 받기 시작을 한다.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있는 LH에서 그 다음에 책임은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시공사로 흘러갈 거다.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하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용과 전문 인력이 없더라. 그러면 이 시공회사로 넘어오면서 비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도 더 큰 문제로 봉착할 것이 어디냐,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할 거다.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을 어딘가는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 인력을 어디서 수급을 할 것 같습니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사람을 받기 시작할 거다. 거기에서 노하우를 좀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력자를 볼 데가 없다. 그때 되면 여러분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시점이 올 것이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5층 민원인께서 이렇게 이제 민원을 넣었을 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층 민원인 입장만 이렇게 들은 아파트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6층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층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 같아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5층 이야기를 듣고요. 넘어가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해주죠. 맷도 한번 깔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슬리퍼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늦은 시간대에 좀 돌아다니지 말고 자라. 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냐. 이런 스트레스 이제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듣는 6층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만은 1층, 5층한테 1년 정도 시달린 6층분은요. 한번 해보리라는 마음이 꿀떡같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저 꼴도 보기 싫은 6층 안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6층이 노력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매트도 깔려 있고 노력 이 시간대까지 조율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 아파트 입장에서 이제 5층한테 어떤 걸 들으면 되냐면 층간소음이 줄거나 없어져서 이제 감사합니다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5층이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6층은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5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은 줄었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6층 확인을 해보니까 6층은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5층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조금 만남을 자주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5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서는 6층이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누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5층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더라도 나 없다 그래라 그러고, 그리고 도로 소리가 더 시끄러운데 뭘 작은 소리에 자꾸 환청처럼 들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집에만 있어서 소리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좀 하고 피곤해야 일찍 자버리죠. 그리고 뭐냐면 법에 조금 호소도 소송도 준비 좀 하고, 그렇게 심하면, 그리고 보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어딜 다녀야 돼요? 병원도 조금 다녀보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로 가버려야 됩니까? 그렇죠. 혼자 사는 정말 어디 달나라를 가든 어디를 혼자 가서 눈에 안 띄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들을 아파트 입장에서 쑥 하면서 뭐냐면은 층간소음이 확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다. 여기에서 적어놨는 이 여러분들 지금 9가지는요 현장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용어를 적어드린 겁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거. 이거 열심히 적으셨죠? 강사가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말을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절대 현장에서 하지 마시라는 이 말씀을 뱉으시는 순간에는 여러분 아파트에서 원수 한 분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현장에서는 하시냐면 경청을 2시간 정도 하시면서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걸을 수도 있지요. 현장에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00마디 미사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요. 어떠한 말을 들으시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이 말만 하시면요. 여러분 아무 지식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민원인께서 여러분들께 가지는 신뢰도는 8, 90%가 딱 차버립니다. 우리가 추천해주는 매트라는 부분 자체는 5cm 이상 정도를 깔면은 물리적인 효과가 25%가 줍니다. 75%는 소리는 들리지만 5cm 정도 깔면 한 25%가 들려요. 그런데 요분이 민원인께서 지금 현재 몇 년 시달렸다고요? 1년 시달리면 감정이 몇 프로라고요? 80%가 된 상황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25%가 주는 것이 아니라 10%가 주면 잘 준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겁니까? 안 들린다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 조금 줄었고 여전히 변화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민원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때 매트를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트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매트 자체가 깔려져 있으면 그 매트를 일단 6층과 5층의 이제 관계라면 6층 분한테 이렇게 철거를 해놓으라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문을 연 상태에서 5층 분이 매트를 이렇게 다시 까는 걸 보여주시라 그래요. 6층의 입장에서는 매트를 깔면 생각보다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5층이 중요한데 5층은 6층이 이렇게까지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좀 어떡해요? 예, 맞습니다. 이 참아라는 것은요. 그 5층 민원인이 직접 느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옆에서 참아라 그래서 참아자 사람이 저희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다. 매트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전문가 소리 들으실 것이다. 그냥 매트를 립다리 깔아놨습니다. 아무리 그런들 아래층에는 안 믿어요. 사람이 올 때만 깔고 뭐냐면 사람이 나가면 그냥 철거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래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왜 활용이 잘 안 될까? 서울이 구성률은 50%가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제대로 움직이는 것은 3%에서 5% 사이더라. 자, 왜 그러냐를 이제 요 구성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요 구성에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층간소음 피해자를 피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실질적인 피해자분들이 오셔야 이게 더 시간은 걸리더라도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되든 안 되든 피해자 위주로 이렇게 오시라 그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관리규약 내에 보면은 생활수칙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뭐 하지 말고 자제합시다라는 게 있죠.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이 관리하시는 어떤 아파트만 속해 있는 아파트만 보시더라도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특징이 다 똑같습니까? 뭐라도 다릅니까? 다 다르죠. 아파트마다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이 따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요 생활 방식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어떤 아파트는 우리가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민원이 70%다 이러지만 어떤 아파트는요. 반려견 짖는 소리가 1순위입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요 설문 조사를 한다. 이 잣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연간 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운영비를 크든 작든 조금 배치를 해주십사라는 어떤 조금 이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은 아래층에서 위층을 접근할 때는 이런 규율을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규율을 알려주시냐면 아래층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세요. 내가 참다가 위층이 탁 올라가요. 인사는 둘째 치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말이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층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시끄럽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냐 조금 거리감이 생기더라. 그리고 몇 분 오면은 그때부터 인터폰 자체를 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터폰을 하라 그러세요. 뭘 하라고요? 인터폰을 하는데 요 말만 하라 그러세요. 내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만 하라 그러세요. 시간하고 장소 알려주시면 가겠다. 가능하면 장소는 집을 떠난 장소가 좋습니다. 요 소리를 들으면 윗집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해서 10개의 민원 중에서 3, 4집은 그대로 민원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지금 그 10년까지 통계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딱 2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으라 그러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심한 소음원과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 요 2가지만 적으라 그러세요. 요 2가지만 적으셔서 뭐냐면 만났을 때 그 부분 자체를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 쪽지로 이렇게 주라 그러세요. 위청분 입장에서는 그 부분 자체에 조심을 하면서 뭐냐면은 소음이 저절로 이렇게 주는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랫집분에서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하시라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알려주시는 것도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더라. 효과도 굉장히 좋더라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반려견이 짖는 문제로 굉장히 조금 고통에 시달리는 아파트들이 계시죠. 이 동물들은 경우에 따라서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험이 안 돼서 이렇게 수술 한번 하면요. 입원까지 하면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 듣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주인분한테 울대를 수술해라, 성대를 수술해라 이런 소리는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집안에서 같이 사시는 분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저 배우자를 반려자라 그러죠. 반려자가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성대 수술을 해버리고 일어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 소리 하면요, 이 반려견을 안고 계시는 분은요,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나갈 때는 무조건 외출할 때는 첫째는 문을 닫으라 그러세요. 문을 닫아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나가실 때 TV라든가 라디오 소리를 볼륨이 10이면은 1에서 2 정도만 약하게 틀고 나가라 그러세요. 반려견이 짖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불안해서 짖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어놓고 가면 여러분들 아파트의 민원이 한 70%는 내려갈 거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